이번 시간에는 공대, 특히 공대에서 유학과 관련해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해 보겠습니다. 특히 논문 성과와 관련해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학을 갔다 오셨음에도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낭패를 본다는 건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유학 가시기 전 분들은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연구 성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널이라고 하죠. 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에 제한이 없고요. 분량이 보통 많고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억셉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CI급하고 뭐 BSCI급, 뭐 SCI2급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좀 더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회 논문입니다. 학회 논문, 컨퍼런스 페이퍼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언제까지 내라 이런 게 있고요.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몇 페이지, 뭐 8페이지, 6페이지, 네, 이렇게 내로 내라 이런 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준 높은 국제학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지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여기 저널에 비해서 낮습니다. 억셉되는 게. 그리고 요거 학회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학회가 있습니다. 이 수준 높은 국제학회는요 이 저널하고도 난이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약간 떨어진 일반 국제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좀 난리 났었죠. 저질학회라고. 그냥 학회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거 됐다고 하면은 정부의 세금으로 이렇게 여기 학회 보내주기도 하니까 이런 걸로 이제 돈 쓰고 와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냈다가는 정말 평생 좋은 글씨 낼 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학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연구에서 하는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보통 나중에 교수가 될지 뭐 연구원이 될지 할 텐데 이런 걸로 이제 성과를 판단받게 됩니다. 뭐 근데 뭐 가끔 이상한 질문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건 공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한 국어학회, 한국사 학회는 국내 학회가 대단하겠죠. 당연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공대 이런 거 해서는 당연히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연구를 했다고 해도 누가 이걸 한국어를 공부해서 그거 갖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단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야망이 기본적으로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공기업에 한정돼서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또 다릅니다. 교수와 공기업에 한정돼서 여기에 들어가거나 혹은 승진하거나 인사 이렇게 계속 계약이 연장되거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요 SCI급 논문의 개수 그 논문의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SCI급임에도 얼마 정도 높은지 그다음 임팩트 팩터 이런 게 고려가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저널의 개수가 절대적입니다. 그 외에 BSCI급이나 학회 논문 이런 걸 개수가 많아도 카운트가 안 돼요. 물론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명확한 기준은 이 SCI급 논문을 나누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해외에서 소위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 명문 대학교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SCI급인데 이런 데는 특이한 게 많은 곳에서 국제학회 논문도 성과로 카운트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관련돼서 성과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수준 높은 국제학회 논문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 저널 개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죠. 왜냐?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도 인사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 당연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죠. 해외 교수님들이 했으면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도 되는데 이런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갔다 왔는데 성과가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성과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보통 좀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이렇게 국제학회 논문을 여러 개 써서 정말 내용을 가공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저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높은 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그 지도 교수님조차도 꼭 이걸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쉽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만 집중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해외 교수님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박사학위 잘 받고 와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 가셨을 때 이런 개수를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해외에서도 요거에 집중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 같은 먼저 그 연구실을 고르실 때 이런 거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주 쓰시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를 취직하면 되지 않냐?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뭐 제 편견일 수 있는데 다 결국에는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수구 초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SCI급 이 인사 성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거에 해당이 되지 대기업이나 이런데 사기업 같은 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많아서 충분히 좋은 데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인정도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이런 곳에서는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연성 있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에이 그럼 한국 안 좋네 이런 거 아닙니다. 왜?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저질 학회로서. 외국도 이 학회로서 그 장사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 어떻게 보면 저질 학회가 더 많아요. 정말 계속 만듭니다. 진짜 심심하면 만드는 게 저질 학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좀 한국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확실하죠. 이런 거는 신뢰도가 확실하니까 그런 거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하는 거죠.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인데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BSCI급이라도 임팩트 팩터가 높은 것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특이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게 좀 유연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지 뭐가 옳은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